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장 고민 해결책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수단에 봤을 때는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증시 영향이 좀 우리나라 시초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으로 보면은 미국 대선에 트럼프 당선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뭐 나름대로 박빙이라고는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시에는 어떻게 보면 또 환율 영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조금 천천히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뭐 인식이 뭐 받쳐주면서 오늘 나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내렸죠. 이런 인식 때문에 성장주들이 조금 안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수에는 좀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장 초에는 조금 뭐 지수는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 보면 특징주들 보면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단에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체크 그리고 섹터 체크를 좀 꼼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주 들어서요, 딱 오늘 되니까 네. 진짜 어닝 시즌 도래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EPS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아,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에도 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고 아침에 또 우리나라에도 좋은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뭐 캐즘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테슬라가 5분기 만에 그래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보급형도 내놓고 뭐 좋은 이슈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가 경영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 쓰고 했었는데 테슬라도 신기일전 해가지고 지금 다시금 이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테슬라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 조금씩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바닥권에서 뭐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뭐 대형주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차트를 간단히 확인하면서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어제 이미 장대 양봉을 통해서 한 차례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닥을 찍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6%대의 이제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왔고 오늘도 2%대에서 3% 왔다 갔다 하면서 42만 원을 노리고 있는데 이 42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LG에너지솔루션도 단기 바닥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포드랑도 좋은 이슈가 있었고 벤츠랑도 좋은 이슈가 있으면서 공급 계약이 있었죠. 거기에 캐나다의 이제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이 이제 이 배터리 모듈을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양산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이슈들이 슬슬 나오면서 뭐 앞으로는 그래도 지금 이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구간을 좀 이겨내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NF라든가 이런 양극재 관련주들 그동안 굉장히 많이 휴식을 취했고 사실 조금 못난이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지금 바닥 따지고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니까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솔루스 첨단소재 같은 뭐 동박, 전지박 이런 쪽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쪽도 지금은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어제부터 좀 긍정적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의 반향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깊게 눌렸던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캐즘 이제 다 소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 번에 단숨에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공급도 조절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점점 나아지는 현상을 보일 거고 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2040년에서 50년 정도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내연기관 없애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기의 차이인 거고 산업 동향의 이 굴곡이 파동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동에서 지금 잠깐 바닥권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쓱 올라오기 시작해 금세 또 멋진 모습 보여주는 작년에 또 2차전이 너무 멋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시면서 앞으로 좀 방향성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2만 원 돌파 여부를 42만 원이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구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언급을 해주셨고요. 뭐 또 다르게 볼만한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다른 종목들은 뭐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양극재 중심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폐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가 계속 올라갔었는데 그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또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가의 방향성만 봤을 때는 오늘은 또 쉬어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이미 지난주에 TSMC 실적 발표된 것만 봐도 여러분들 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이데일리에서 또 바로 좀 전에도 하단에도 자막 나왔듯이 뭐 TSMC랑 원팀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TSMC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거 이미 예견됐었고 뭐 영업이익 7조 원 정도 돌파하면은 괜찮다 이 정도였는데 뭐 예상 실적은 당연히 뭐 넘어서 7조 원 뭐 돌파되는 모습.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 반도체주 지금 오늘 안 움직이는 거는 미국장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미국장 영향 때문에 좀 밀리고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뭐 글로벌 영향력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좋아하는 20만 닉스 그 이상의 하이닉스를 다들 원하실 텐데 사실 그 이상 올라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20만 원 아래에 있는 게 사실은 지금 너무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억울한 이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도 그리고 내년까지 해가지고는 어차피 다 해소되는 구간이고 제자리 찾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가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기가 아니라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이 종목도 뭐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7월, 11월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한 차례 조정도 필요했고 주도주도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사람도 우리 1km 전력 질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심장도 뛰고 다리도 아프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심호흡하고 다리를 마사지 해줘야 또다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왔고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 주가도 한 차례 쉬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 다리 주물러주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 주물러주고 그래서 이중바닥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간은 숨고르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가쁘게 왔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좀 했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숨고르기 끝나고 다리도 마사지 끝나면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요이 딱만 하면 되는데 그 20만 원을 거래대금 실어서 돌파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닉스가 되는 거 머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글로벌 불확실성도 하나둘 뭐 해소되면서 지금 어제도 이제 뭐
그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이제 대선 준비하면서 금투세 안 한다라는 발언까지 했었는데 뭐 그런 뭐 국내 이슈들이 하나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제자리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뭐 24만 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고 이 구간도 넘어가는 게 저는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SK하이닉스와 함께 볼만한 반도체 기업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네. 속도가 조금 빠른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TSK홀딩스 같은 뭐 네. 차트가 좀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테크행부터 시작해서 리노공업이나 너무나도 뭐 많죠. 뭐 한미반도체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밴드에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속보랑 올려드리고 공략 방법 이런 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와서 항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다음 파트너님이 또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또 이 뭐 드론 관련해서 드론, 네. 어제도 좋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 방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폴란드 대통령 이제 만남이 있다라고 네. 하는데 어제도 뭐 이슈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중동 쪽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돌파해가지고 이제 뭐 피격을 했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짜리 이 드론이 방공 시스템을 파괴할 정도면은 가성비로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뭐 이제 뭐 2년에서 3년 뒤면은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드론을 이제 만들겠다, 이제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또 멋있게 또 한번 이제 세계 4대 방산 국가로 올라온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방산주 중에서도 드론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셀 같은 경우가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이제 내일 갭상승 나오면은 한 차례 고점 찍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단기적인 이런 구간에서 미리 잡으신 분들 외에는 후발로 접근하시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전략 한번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셀 같은 경우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렸다가 좀 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307억 원 가량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드론과 그리고 방산 관련 기업들 주목받을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업이 있죠. 사료, 곡물과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이기 마련인데 역시나 어제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곡물 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조금 평소에는 잊고 사는 경향도 좀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게 이게 곡물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식량 관련 이런 부분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뭐 고려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래생명자원, 뭐 한일사료, 뭐 한탑 이런 종목들, 뭐 사조동화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면서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테마성으로 이슈가 있을 때는 움직여도 시대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돈의 흐름, 트렌드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새로 트렌드가 들어오는 이 돈의 흐름이 들어가는 이런 섹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니까 운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 털고 나올 기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고려 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탈출할 수 있는지. 탈출하는 방법이요. 네. 고려 산업이나 뭐 이런 네.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종목들 네. 최근에 이렇게 한 번씩 급등 나올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3,500원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힘이 약해지면서 3,650원, 뭐 그러네요. 3,700 이런 구간은 못 뚫고 윗꼬리 달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이런 구간 올 때마다 뭐 오후장에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온다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쳐줄 수는 있겠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비중은 점점 축소하고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빠져나와서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지금 바닥권에 뭐 제 눈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석들만 알아봐서 이제 담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공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공되는 거 기다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이아몬드 원석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런 섹터들 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군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기업군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보고 계시는 원석주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오늘 원석이라고 말씀드릴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 종목인데요. 조금 전에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응제 첨가물 쪽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뭐 2019년, 2020년에서 배터리 데이 때 앞으로의 대세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4, 5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언급될 때는 테마입니다. 그때는 이런 기술력을 앞으로 하겠다지 지금 쓰고 있다가 아니에요. 과거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데 이거 처음 나온 게 화제가 된 게 2016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테마로 있느냐 아니면 산업으로 넘어가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실리콘 응축제는 이제는 산업화가 되었다. 그동안 있던 이제 전기차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CNT 도전제랑 등등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8월 구간에 한번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9월에 한번 그리고 10월에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역회된 숄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13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좋아질 수 있는데 13만 원 바로 아래에 있는 12만 5천 원 구간에서 13만 원 사이 이 구간이 1차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치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만 원까지 뭐 전고점 부분이 되는데 이 구간까지는 뭐 22만 5천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는 올라갈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은 지금 오늘 음봉 그리고 있는데 10만 5천 원 이하를 주면은 너무나도 좋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정도 가격은 어렵지 않다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9만 8천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정리했다가 10만 원 회복될 때 다시 보시면 된다. 이 정도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뭐 특징주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에 집중해 보시고요. 이 종목 추후에 이제 움직임 같은 경우 제가 12만 5천 원 구간 가면 또 밴드에 전략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정보들 많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주전자재료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차트를 봐주셨는데 차트 보니까 정말 위치가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은 구간입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별도로 마련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그곳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